SG 골프앤 홈필드 2019 내셔널 바둑리그, 이 내셔널리그와 함께 동호인 바둑대회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주고 있고 여성 참가자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전남 바둑의 열기를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대회 내빈들의 기념 대국도 있었고요. 예, 즐기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산 무한 군수님이셨고요. 여기서는 제법 진지하게 대국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송재수 대한바둑협회 부회장이고요. 네, 양재호 구단과 또 기념 대국을 벌이고 있죠. 자, 다시 메인 경기입니다. 전라남도 팀의 허영락 선수와 부산 이붕장학회 윤남기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초반 출발은 허영락 선수가 좋았는데요. 중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다시 판으로 돌아가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켜두는 자리까지 살펴봤는데 굉장히 네. 두터운 자리를 두었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윤남기 선수가 이 자리를 가지 못했네요. 여기를 간다고 해도 이곳에 이제 붙이는 자리를 당하고 또 이제 흙이 이런 정도로 지키게 되면 흙의 모양도 좀 좋아질까요? 그렇죠. 흙의 모양이 같이 커지니까. 그러면 지금 이교환과 이교환은 흙이 한 셈이고 어차피 다시 여기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중앙을 둘 때 선을 정하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저런 예. 선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사실 이 더 들어가게 되면 일단 끊어지는 자리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주변에 이제 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흙돌이 하나 정도 더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보다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런데 돌이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도 뭐 끊어져도 전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바둑도 유리하고 뭐 무리할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두어 갔습니다. 자, 이제는 우변 모양도 정리가 되었고 중앙 쪽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백이 집이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이 우변 쪽 두터움을 뺀 상황에서 집으로 그래도 여기서 한 20집 정도는 득을 봐야 개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계산을 했을 네. 때. 지금 이미 한 10집 이상은 늘어났는데 중앙의 두터움, 이것이 이제 얼마나 집으로 연결될 것인가. 흙이 막아둔 자리는 상변 쪽에 뭐 뒷맛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닌가요? 여기요? 네. 여기는 뭐 상변에 그렇게 크게 강력한 어떤 뒷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곳은 이제 선수가 되겠죠. 여기 받지 않으면 붙여가서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이 수상전이 오히려 흙이 한 수 빨라지죠. 그냥 붙여가는 것은 안 될까요? 여기요. 네. 여기를 그냥 붙여가도 뭐 이렇게 일단은 잡게 되면요. 이곳을 끊어가야 되는데 여기 붙이게 되면은 이 두 점이 잡혀 있습니다. 끊어도 잡을 수가 없는 자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끝내기를 하면서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중앙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인데 중앙 쪽이 사실 두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중앙이 집을 만들려고 하면 참 안 되는 곳이에요. 자, 지금도 뭐 이런 자리 하나 지켜봤자 또 여기서 터져 있죠. 이렇게 다 막아줘도 겨우 10집 될까 말까거든요. 그럼 또 흙이 여기 또 두터움이 생겨요. 백이 먼저 두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흙이 먼저 간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흙이 먼저 간다면은 이 자리 정도 들어갔을 때 이게 잡힐 돌로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를 뭔가 이런 식으로 갈라오는 것도 이곳으로만 나가도 이거는 쉽게 돌파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 가자고 하더라도 흙돌이 또 이렇게 오면
이 아래쪽과의 연결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그렇네요. 들어간다면 어느 한쪽으로도 연결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기 돌도 튼튼하고 여기도 튼튼한 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네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칸 옆으로 가도 사실 잡힐 것 같진 않은데 조금 더 이제 안정감 있게 간 거죠. 자, 제 생각에는 일단 흙이 여기를 안 붙였어요. 백은 중앙에 뭔가 계속 집을 짓기보다 오히려 여기 집을 벌어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흙이 두면 이제 선수 끝내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백이 역으로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붙이는 자리를 생략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실전에는 그냥 받아주었는데요. 중앙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윤남기 선수도 바둑이 불리한데 굉장히 침착하게 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서두르진 않고 있는데 허영락 선수가 지금 또 거의 실수를 보여주질 않고 있어서요. 자, 전라남도 팀에는 주니어 에이스 허영락 선수가 있고 또 시니어 에이스죠. 조민수 선수도 있는데요.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이겨준다면 사실 전라남도 팀은 거의 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본래 이제 한 선수만 거의 대부분 이기는 경기를 보여줘도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팀에는 이 선수가 있으니까 나만 좀 잘하면 우리 팀은 이길 것 같아. 그리고 혹시 내가 져도 우리 팀에는 이 선수가 있으니까 하고 좀 부담을 덜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에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에이스가 두 명이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살아나 버리면 정말 이 전라남도 팀은 무서운 팀이죠. 자, 8라운드 때까지는 허영락 선수가 좀 몸이 덜 풀린 느낌이었는데 9라운드 때부터는 전라남도 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일단 5대 0이 한번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상대가 대구바둑협회 지금까지 한 번도 패배를 몰랐던 대구바둑협회를 상대로 5대 0 승리를 거뒀다는 게 굉장히 팀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부산 이붕장학회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 이 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윤남기 선수가 허영락 선수를 잡아준다면 팀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니어 선수들의 실력 차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치수 자체도 대부분 다 이제 총무선이죠. 물론 이제 가끔 뭔가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어린 선수들을 좀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실력 차이가 나더라도 선 정도 차이일까? 뭐 이런 정도거든요. 거의 호선 치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건데 허영락 선수가 이제 작년 전기 시즌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올해는 지금 뭐 그렇게 폭발력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또 앞으로 이제 중반 또 후반 많이 남아 있으니까 결국 전라남도 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허영락 선수가 불이 붙어야죠. 네. 확실히 내셔널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성적을 내는 선수를 봐도 실력이 월등히 앞선다기보다는 그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성적 내는 선수들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그 기세를 타고 분위기가 좋으면 또 그게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지금도 밀었는데 이 돌이 지금 끊어가더라도 여기를 끊어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다고 반대쪽을 끊어가면 또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다 양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젖혀가는 맛을 또 좀 노리고 있고요. 이런 자리를 약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뭐 백도 이렇게 끊어서 싸울 수 있는데 끊어갔는데요. 연결하란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도 이미 백의 중앙 모양이 좀 많이 지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앙에서 큰 집이 나기는 어려워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흙의 엷은 자리를 찾기도 좀 힘든 바둑이고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이렇게 건드려 간 걸로 그냥 붙여가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집이 그래도 거의 이곳을 찍고 한다고 보면 20집 가까이 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네. 지금은 우선 집으로 큰 자리를 두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물론 흙이 여기 이제 후수로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백이 또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뒷맛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에 허영락 선수와 대국했던 주니어 선수에게 제가 끝나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잘 둔다고 클래스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선 오늘 대국에서는 실수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영락 선수 오늘은 뭐 일단 초반부터 잘 풀렸고요. 정말 확실하게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바둑을 잘 두네요. 단단하게 네. 또 집으로 앞선 상황에서 정리해 나가는. 자,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곳을 단순하게 연결을 해야 된다면 여길 붙여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 단수를 하나 교환했는데요. 여길 뭐 이렇게 막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입구자로 가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돌이 이제 이런 데 오게 되면 백이 여기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여기를 차단하는 수가 가능하죠. 아, 이곳을 끊어도 돌파가 가능합니다. 흙의 돌들이 도움을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괜히 건드려서 손을 돌리기가 더 어려워졌군요. 근데 이제 백이 여기를 두지 않고 지키는 것도 어차피 흑의 입장에선 여기 세 점 잡자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맛을 또 노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에 애초부터 자리를 돌렸어야 되는 거죠. 네, 처음부터 흑이 여기 왔을 때부터 일단 이곳으로 갔다면 중앙은 뭐 이제 서로 공배가 되더라도 일단 반상 최대의 곳일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나, 그래도 좀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냥 젖히는 수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마음을 바꿨군요. 여기 젖혀갈까 고민했나요? 여기 당장은 근데 젖혀가도 일단 백은 다 받아주겠죠. 손이 젖히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젖히는 교환 하나 해두고 뭐 둘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 교환은 뭐 손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지난 9라운드 때도 선수들 대국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허영락 선수도 말씀해주신 대로 머리를 자주 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대국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리고 허영락 선수는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 있는 것 같죠? 그렇네요. 예. 이것도 이제 선수들 따라 좀 다릅니다. 몸을 좀 앞으로 많이 숙이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죠. 정자세로 앉아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약간 옆으로 앉아 있는 선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선수가 있고 등을 이렇게 붙여서 앉은 선수가 있고 저런 것도 좀 스타일의 차이일까요? 그렇죠. 그냥 대국 습관이라고 봐야죠. 자, 그 자리를 오게 되면서 일단 백은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렇다면 우변 다시 흙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변을 일단 갈 수 있죠. 자, 중앙 쪽도 흙이 선수로 처리를 했고요. 중앙 한 점을 바로 움직이는 것은 좀 어려울까요? 여기요. 네. 여기도 두터운 자리죠. 이 자리를 움직여 나갔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흙은 이 모양이 더욱 두터워졌고요. 다음에 이제 돌이 한 수 더 지켜진다면 큰 집이 나죠.
그 자리 움직였어요. 움직이는군요. 거기다가 이제 이돌이 움직여 왔을 때 또 중앙이 약하니까. 이제는 백이 중앙이 두텁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남기 선수 초반에 좀 안 풀린 뒤로 기회가 없었는데요. 집으로는 많이 따라왔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한 20집 정도 난다고 해도 개가일 것 같거든요. 또 흑이 둘 차례니까 백이 둔다면. 지금 반면 10집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한 3집 반 이상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아도 판이 점점 이제 좁혀지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또한 실력 차이가 거의 없는 선수들끼리의 대결이다 보니까 그 차이를 역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그 역전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큰 자리를 가게 된다면 흑이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오면서 또 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결하자니 또 여기 나와 끊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자니 또 여기를 붙여가면서 손해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흑이 또 이런 식으로 붙여오게 되면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자리가 이제 가능하죠. 이제는 가능하군요. 그렇죠. 백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키는 것은 좀 억울한가요? 백이 여기요? 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키는 수 자체가 또 중앙에 이제 집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흑이 여기 가게 된다면은 이건 뭐 10집이 아니라 더 차이 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까 이제 처음부터 백이 여기 갔을 때 흑이 조금 좀 두터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건드려서 득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맨 처음에 백이 먼저 중앙 쪽을 둔 자리였는데 역시 중앙이 집 지키는 좀 어려운 자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흙이 얇은 곳이라도 있다면 좀 노려볼 텐데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백의 불안한 자리를 지켜두었습니다. 이제는 흙도 우변 쪽 끝내기를 할 텐데요. 네, 지금 우변이 제일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버텨나가는 수를 좀 생각을 할까요? 가능할까요? 거기요. 이거는 여기 사실 지킬 필요 없는 자리거든요.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 백이 이렇게 가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를 젖혀가도 끊어서 이렇게 아래로 받으면 아무 수가 없거든요. 수가 없다면 좀 작은 자리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역끝내기 세 집? 이겼다는 얘기인가요? 역끝내기 세 집이면은 후수 6집 정도와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큰 자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허영락 선수가 처음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수가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는 일단 실수로 보이네요. 근데 뭐 바둑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긴다면 뭐 이걸 또 결과적으로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착점을 좀 급하게 한 걸로 보아 초읽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백도 이곳을 갔는데 흑이 여기 두면 이제 또 집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곳은 그냥 중앙을 먼저 정리해서 그리고 나서 붙이겠다는 얘기군요. 우변 쪽은 계속 아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만 지우면 이겼다. 실제로도 형세가 여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수는 일단 좀 아쉽네요. 그래도. 손해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자, 또 버텼어요.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돌이 오게 되면 이제는 뭐 아까처럼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바로 수가 날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이 자리보다는 여길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흙이 좀 깊게 들어갔는데요. 예. 아, 이건 선수란 얘기죠. 여기 나와 끊으면 이제 바로 사활이 걸리니까 이 자리 갈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딱 보더라도 수상전이 안 될 것 같은 형태죠. 그렇다면 붙인다거나 해서 바깥쪽으로 막는 것은 안 될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간다고 해도 여길 젖혔을 때 또 막아야 되는데 나와 끊게 되면 야, 이것도 좀 괴롭죠? 아, 쌍립으로 간다면 이제는 아까 같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사라졌습니다. 예. 마지막 남은 어떤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도 허영락 선수가 갔네요. 여기서도 포인트를 좀 더 올리는군요. 이 수로 손해본 거 여기서 만회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역시 상변 쪽 향한 백돌이 우변 쪽으로 왔어야 그렇죠. 할까요? 이 돌도 일단 여기를 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많이 깨졌는데요. 100이 둔다면 그래도 중앙까지 최대한 집이 나면 20집 가까이 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흙이 가면서 흙집이 조금 늘었고요. 100집은 뭐 한 10집 정도로 축소가 됐어요. 이곳에서도 많이 당했네요. 아마 이 정도 시점 되면은 이제 허영락 선수 이거는 웬만해서는 이길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또 뒤집힐 만한 자리가 거의 없어서요. 그렇죠. 워낙 크기 또 단단한 형태예요. 하지만 바둑이 또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바둑이 또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또 촐기라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또 그런 변수가 일어날 수 있죠. 계속해서 쉽게 처리하다가 생각보다 차이가 좀 좁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길 잡아서 버티네요. 끊어갈 순 없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삶이 불확실하죠. 흙이 연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하나 이제 더 지켜야 되는 형태. 이건 다시 흙이 선수가 되는 겁니다. 집도 한 13집 정도? 한 3집 정도 더 늘어나긴 했지만 흙이 선수를 잡았으니까 이런 자리 두겠죠, 이제. 또 집으로 큰 자리입니다. 자, 백이 버텨가면서 흙을 좀 물러서게 했고요. 약간은 이득을 봤지만 그래도 많이 당한 자리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백이 중앙 돌들이 연결도 확실하지 않고 안형도 확실하지 않고요. 네, 지금 흙돌이 이렇게 오게 되면 백이 또 약해졌어요. 이런 곳 어딘가를 다가올 때 전체도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두텁던 돌이 좀 신경 써야 하는 돌이 되었네요. 지금 나가는 수가 아니라 단수 치는 수를 선택했네요. 네, 이렇게 쉽게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백이 이어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줘서는 바둑이 그냥 너무나 나쁘니까 이런 것은 이제 뒷맛으로 이어줍니까? 저라면 이제 이런 데 있고 버틸 것 같은데요. 여기 끊는 맛을 그렇죠. 버텨야죠. 이 맛을 좀 남겨놔야죠. 지금 바둑이 불리한데. 네. 마음이 바뀐 것 같고요. 흙도 계속해서 패를 버텨가는 건가요? 글쎄요. 여기 약간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패감으로 보더라도 흙이 부족할 것 같진 않아요. 흙이 워낙 두터워서. 흙이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백이 설령 이 패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두 수를 둬서 이제 한 8집 정도 늘어나는 건데 물론 흙이 따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까지 하면 안팎으로 한 10집 이상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 정도 끝내기는 두 수 정도 둔다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중앙 쪽으로 가는군요. 네. 지금 오히려 중앙이 흙집이 더 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백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초반과 비교해서 보면 백의 두터움이 다 사라졌는데 그만큼 집을 많이 얻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국도 지난 9라운드에 보내드렸던 대국과 좀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허영락 선수의 완승 무드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뭔가 허영락 선수가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백이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텁던 돌이 돌봐야 하는 돌이 되었고 허영락 선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백이 좀 지키기도 애매한 자리네요. 그렇죠. 지켜도 이게 뭐 이렇게 지켜야 잡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연결하기 위해서 이 수를 둔 거고 또 갈라가면서 뭔가 변수를 좀 구하고 있는 거죠. 변화를 좀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쉽게 처리할까요? 허영락 선수는 뭐 이 두 점만 일단 연결해 오면 되잖아요. 이 돌은 이미 강한 돌이고. 지난 시즌에 허영락 선수가 서울 키바팀에 참가하면서 포스트 시즌에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터뷰도 참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허영락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역시 제 마무리는 완벽했습니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허영락 선수가 또 그런 마무리, 계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허영락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이 인터뷰를 좀 정해진 멘트만 하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냥 너무나 뻔한 인터뷰보다는 좀 확실하게 인상을 심어주는, 각인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인터뷰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 네. 커제 구단 인터뷰를 굉장히 예전부터 좀 독하게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올해도 과연 포스트 시즌에서 인터뷰로 만나볼 수 있을지. 자, 지금은 어차피 백이 약한 상황이어서 패를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봤네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모양이 정리될수록 역전의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니까. 네. 크게 어려운 자리 없이 계속해서 판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스타일이겠죠. 바둑이 불리할 때 좀 많이 무리해서 흔들어가는 스타일이 있고 이 윤남기 선수처럼 좀 침착하게 따라가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은 좀 무리하는 수가 보여도 못 두나요? 글쎄요, 그렇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처럼 이렇게 무리하진 않는다고 봐야 되고, 잘 떠오르지도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 착점 자체가 잘 떠오르지도 않죠. 자, 지금 또 끊어지는 자리가 남았어요.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이수두 선수기 때문에 여기 끊어지면 전체 대마가 다 못 살아 있어요. 결국은 백이 연결을 해야 되는 돌이 됐네요. 다시 한번 처리 과정에서 흑이 선수를 잡았고요. 네, 지금은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지금 백이 50집이 좀 두터운 상황인데 흙은 흙이 둘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60집이 넘거든요. 아, 좀 넉넉하게 흙이 앞서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이 지금 완전히 또 백이 공배가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흙집이 좀 날 수 있는 모양이 됐거든요. 여기도 생각보다는 큰 집이 안 됐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흙이 여기 갔을 때 백이 처음부터 이렇게 붙였더라면 그래도 한 20집 가까운 집을 벌 수 있었는데 중앙이 거의 공배가 된 상태에서 오히려 흙이 더 두터워졌으니까 허영락 선수 역시 끝내기 잘하네요. 정리도 정말 쉽게 쉽게 잘 두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중앙 쪽이 백이 먼저 두었지만 그만한 가치를 하지 못했고요. 좀 부분에서 처리될 때마다 흑에게 선수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는 흑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아닌 거죠. 뭐 이렇게 살려갈 이유가 없죠. 이거 오히려 손해예요. 여기 교환하고 여기까지 다 교환되면은 이것도 끊어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점 잡히면은 여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 점을 잡고도 손해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받아두었고요. 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흙이 그냥 늘거나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좀 더 나은가요?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점 잡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뭐 늘어갈 수도 있었어요. 늘어가는 수도 가능했고. 지금은 이제 집 차이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쉽게 정리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자, 중앙 쪽 흙이 그나마 아직 연결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도 정리를 할 텐데요. 네, 대국이 좀 어려운 싸움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윤남기 선수 입장에서 뭔가 허영락 선수를 흔들어 볼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을 좀 놓쳤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면 어느 곳일까요? 글쎄요, 계속적으로 뭐 일단 허영락 선수가 괜찮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기 중앙 갔을 때 이렇게 붙여갔다면 뭐 불리하긴 해도 조금 이제 상대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집으로 일단 큰 자리를 두어가고 네. 버틴다면요. 자, 지금은 차이가 제법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윤남기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자, 조금 망설이다가 붙여서 받아두었습니다. 흙이 이어준다면 어차피 하나 더 지키긴 해야 돼요. 여기 끊어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그게 정수인가요? 그렇죠. 다음에 치는 자리를 노릴 수 있고. 근데 중앙은 진짜 완전 거의 공배가 되어버렸네요. 네. 겨우 연결한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백돌이 여기 갔을 때 상변의 두터움, 우중앙의 두터움, 우변의 두터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태에서 보면은 우변의 두터움을 가지고 집을 지금 한 10집 좀 넘게 만들었는데 상변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중앙은 다 지워지면서 오히려 여기 흙집이 좀 늘었어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흙이 잘 된 거죠.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요. 예. 자, 허영락 선수는 마지막으로 형세 판단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선수 모두 차이를 좀 알고 있겠죠. 예, 지금은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바둑에서 백대현 해설위원은 끝까지 두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도중에 돌을 거두시는 편인가요?
글쎄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개가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끝내기가 마무리되면 예, 돌을 거두는 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선수들마다 다르더라고요. 끝까지 공배를 메어가는 선수들도 있고, 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돌을 거두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도 쉽게 모양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 젖혀 있는 게 또 큰 자리네요. 지금은 이곳을 찔러 놨기 때문에. 자, 상변 쪽은 아까 말씀해주신 치받는 정도로 정리가 될까요? 예, 그렇게 정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둔다면 이제 여기 처리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그럼 이 찝는 것까지도 나중에 약간 듣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안 받으면 여기를 단수 치고 또 단수 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네요. 이건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못 들어가니까. 근데 찝으면 이제 백도 이렇게 버틸 수는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백이 가일수가 필요한 자리고요. 여기 젖혀 있고 이제 뭐 끝이네요. 더 이상 큰 끝내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역전할 자리가 없다는 건데요. 어느 곳을 가장 후회하고 있을지. 사실 우상귀 쪽에서도 좀 쉽게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끊어간 수는 막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건가요? 변화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뭔가 상대가 이런 자리에 왔을 때 괜히 이런 곳을 끼워간다든지 하면 이건 또 손해가 되거든요. 바둑이 좋을 때는 그냥 받아주는 예. 것이 가장 좋겠죠. 그냥 쉽게 두는 게 좋고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은 뛰는 수를 만들어 줬잖아요. 이 수를 이렇게 아래로 치는 게 좀 더 묘미가 있긴 했어요. 그럼 뛰는 자리도 안 됐으니까. 그렇군요. 부분적으로는 흑도 일선으로 단수 치는 것이 정수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쉽게 다 받아주려는 것 같고요. 자, 허영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입단 대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입단 후보 영순위로 꼽히고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사실 작년에도 입단 네. 후보로 또 굉장히 유력한 선수였는데, 그래서 사실 올 시즌 내셔널리그에 참가하는 그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단 대회가 또 그 내셔널 바둑리그 시즌 중에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프로가 되는 선수들도 꼭 생겨요. 자, 더 이상 역전할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내기도 다 마무리되었고요. 자, 이후에도 수수는 좀 더 이어졌습니다만 승부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대국 허영락 선수의 흑 불개 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대국이 종료된 후에 소감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어느 부분을 좀 짚고 있을까요?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평소에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선수여서 좀 긴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겨서 기쁘고 팀에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처음부터 좀 잔잔한 바둑이어서 큰 접전은 없었는데요. 중앙 쪽에서 서로 조금씩 이득 보려다가 상대가 좀 실수를 많이 해서 그 장면에서 좀 승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또 감독님과 전무님도 되게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아서 지금은 좀 중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또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우승까지 해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영락 선수의 승리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 포스트 시즌 때 인터뷰와는 좀 다르게 몸을 좀 사린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차분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팀 성적이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 팀이 우승할 거다. 네. 예, 또 이런 자신감 있는 멘트를 보여주었네요. 자, 허영락 선수가 에이스의 역할을 확실히 해냈는데요. 과연 총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5대0 승리를 거뒀군요. 전라남도 팀이 정말 이 홈 경기에서 완전히 폭발을 하네요. 2경기 연속 5대0 승리. 자, 10라운드 총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아산 아름다운 CC 그리고 서울 압구정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경기 바이오제맥스가 4대1 광주광역시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김포 원봉루엔스도 역시 4대1 승리, 대구바둑협회가 다시 한번 5대0 승리를 거두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오네요. 자, 전라남도가 부산 이붕장학회에게 5대0 승리, 서울 키바와 인천 SR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0라운드 순위인데요. 김포 원봉루엔스가 1위로 올라섰네요. 예, 지금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지금 이 드림리그 1위 자리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포 원봉루엔스 개인승에서 무려 4승 차이가 나면서 지금 1위로 올라섰고, 근데 1, 2, 3위가 다 7승 3패, 지금 승패가 같아요. 네. 전라남도 팀도 지금 6승 4패로 4위, 지금 상당히 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매직리그인데요. 대구바둑협회가 다시 한번 승점을 더 추가했네요. 예, 지금 대구바둑협회 1패를 남기는 했지만 함양산삼팀과 2승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대구바둑협회 1위를 이대로 굳혀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아마 11라운드 정도 되면 11라운드 12 다음 라운드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좀 윤곽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정말 전라남도 팀이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9라운드와 10라운드에서 모두 5대0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팀 간의 전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홈에서 벌이기 때문에 네. 그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1라운드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라운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한 경기에서 펼쳐진 마지막 라운드 11라운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